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신경중재팀의 이덕희 교수입니다. 저희 팀이 외래에서 비파열 뇌동맥류 환자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 동맥류는 치료가 필요한데 색전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경우에 하는 질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 약을 상당 기간 시술 전부터 시작해서 시술 후에도 상당 기간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약 부작용이 걱정이 돼서 색전술 하는 게 좀 꺼려지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약이 바로 그 항혈소판제인데요. 이 항혈소판제가 과연 얼마나 불편하며 그런 불편함을 무릅쓰고라도 우리가 왜 꼭 복용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저희 팀의 권보성 교수를 오늘 같이 모셔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권보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좋은 시간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권 선생님 우리 같이 한번 항혈소판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는데요. 네. 우리가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네. 그 플라빅스라고 이제 상품명으로 그죠. 되죠.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색전술을 할 때는 왜 이런 항혈소판제를 시술 전 그리고 시술 후에 계속 복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 이유를 아셔야지 또 잘 복용하시겠죠. 그만큼 좋은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색전술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간단한 그림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뇌동맥류 색전술 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뇌동맥류 내로 혈류를 차단하는 방법으로는 코일 색전술, 스텐트 보조 코일 색전술, 혈류 전환술, 그리고 혈류 제한술이 있습니다. 네. 시술 후에 색전 기구들이 혈관 안에 남아있게 되는데요. 우리 몸이 보기에는 이 색전 기구를 이물질로 인식을 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단백질과 혈소판이 색전 기구에 달라붙게 되고 결국 혈전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그 색전 기구라는 게 바로 코일, 스텐트 그리고 이제 시술할 때 쓰는 각종 기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혈관 내피 세포가 색전 기구를 덮어주기 전까지는 수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혈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미세 철사 혹은 미세 동원 같은 시술 기구들이 색전술 시술하는 동안에 혈관에 미세한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 경우에도 우리 몸은 그 상처를 치유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혈전을 형성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술하는 중에 마치 우리가 피부에 조그마한 상처가 나듯이 혈관 내피세포에도 약간의 상처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치유되기 전까지는 혈전이 형성이 될 수 있고 이때 항혈소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혈전이 발생될 때 그 우리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지 않는다면은 그 혈전이라는 것이 결국 뇌혈관을 막아서 뇌경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급격한 신경학적 악화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항혈소판제는 복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아주 설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아스피린이면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릴이면 클로피도그렐 요 한 가지만 복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 꼭 이제요법으로 우리가 미리 약을 먹어야 하는 거죠? 네,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먼저 항혈소판제 기전을 보여주는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복잡해 보이네요. 전문적인 설명보다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각 기전에 적용하는 여러 가지 약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전만 사용하기에는 항혈소판 효과가 부족할 수 있죠. 충분한 항혈소판제 효과를 얻기 위해 일반적으로 기전이 다른 두 약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계속 나왔던 얘기죠. 그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두 약제입니다. 아스피린 그리고 성분명 클로피도릴이 그 약입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시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응집에 의한 혈전 형성을 방지하기에는 약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른 기전의 항혈소판제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혈소판이 응고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코일만으로 색전술을 완전히 끝낼 수도 있고 그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스텐트를 써야만 이제 코일 색전술이 안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스텐트 보조 코일 색전술을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큰 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혈류 전환술을 하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한 시술을 하게 되면 그 시술의 종류에 따라서 쓰는 우리 기구가 다르고 그래서 이게 혈전 형성 정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기구가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고 커지고 이러면은 혈관 내피서표가 그 기구를 완전히 덮어주는 데는 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항혈소판제 사용 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정확히 아시네요. 그래서 항혈소판제를 사용하는 기간이 시술에 따라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쓰는 건지 그걸 시술별로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해 주신 것처럼 항소판제 복용하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복용해야 하겠지만 불필요하게 오래 복용할 필요도 없죠. 오늘은 본원의 기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활발히 연구 중인 연구 주제이기도 하고요. 본원의 기준은 우선 참고 정도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꼭 주치의님과 상담하시고 처방해 주신 약을 잘 복용하시길 먼저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아산병원 신경준팀에서 쓰고 있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그걸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각 기관마다 다시 말해서 병원마다 그 항혈소판제를 쓰는 기간이라든지 사용하는 약제라든지 이런 게 시술이나 의사들의 어떤 과거의 경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그런 네, 말씀을 네, 지금 한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서는 뭐 열흘 먹고 2개월 먹고 6개월 먹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제 주치의는 이렇게 처방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양한 그런 프로토콜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서울아산병원의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시술 전에 얼마 동안 복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좀 써놨죠. 듀얼 안티플레이트 세라피는 두 개의 항소판제를 사용하는 용법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이중 항혈소판요법 혹은 항혈소판제 병합요법으로 불립니다. 어떤 색전술을 계획하는지 상관없이 우선 100mg의 아스피린과 75mg의 클로피도그레를 시술 10일 전부터 복용합니다.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5일 이상, 그죠? 한 5일 정도를 처방을 하는 때도 있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처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죠. 그분 이제 환자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기저 질환이나 이런 게 있으셔가지고 혈전 형성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그 기간을 이렇게 넓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 10일 정도 시술 전에 복용을 하게 된다. 네, 이렇게 10일 이해하시면 정도로 되겠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술 후에 사용하는 그 항소판제요법도 중요한데요. 시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먼저 코일 색전술 다른 거 안 쓰고 코일만으로 색전술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말씀해주신 단순 코일 색전술만 하는 경우에는 한 가지 항효소판제, 즉 아스피린 100mg 아스피린을 한 달 동안 복용합니다. 네,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한 달 동안 아스피린 복용하는 걸로 끝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고 그러면은 스텐트를 사용한 스텐트 보조 코일 색전술을 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 2, 3개월 동안은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레를 사용하고 다음 4개월 동안은 한 가지 단일요법이죠. 아스피린만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텐트를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원하실 때 한 달치 이제 2가지 약 처방 받아서 가시죠. 네. 그리고 이제 외래에 한 달 뒤에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6개월치 약을 처방을 해드리는데 2달치 유제요법.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아스피린 단독요법으로 해서 6개월째까지 약을 드시게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혈류 전환술 같이 혈류 전환술에 쓰는 우리 혈류 전환 장치, 그 파이프라인이나 뭐 이런 혈류 전환 장치는 혈전이 훨씬 더 잘 생기죠. 네. 그리고 혈관 내피세포가 그 덮어야 하는 기간도 상당히 길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약을 조금 오래 써야 될 건데 우리 프로토콜이 어떻죠? 이 경우에는 처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두 개의 항수판제를 사용합니다. 아스피린과 클로피덜. 그리고 다음으로 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은 아스피린 단일 요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월 내지 6개월, 12개월, 6개월에서 12개월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변동폭이 큰 이유는 뭡니까? 변동폭이 크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이러한 복용 기간은 환자의 기저질환과 시술 시에 이제 저희가 보게 되는 그런 시술의 내용에 따라서 더 변동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뇌경색 병력이 있다면은 아스피린을 평생 복용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의 어떤 변동폭이랄까 다른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치의선생님과 상의하시고 그 다음에 처방하신 대로 복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프로토콜이 있지만 거기에서도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우리가 출혈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또 뇌경색에 의한 그런 문제는 또 최소화해야 되는. 그죠. 근데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춰서 우리가 어려운 약을 써야 밸런스를 할 수 하는 있습니다. 거니까 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일 색전술이든 우리가 그 혈관 내 시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 이제 항혈수판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시술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술 후에도 쭉 항혈수판제를 먹어야 되고 이제 인터벌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네네. 자 이제 약 잘 먹어야 되는 거 잘 알겠어요. 근데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그죠. 같아요. 가장 우려하는 부작용이 바로 뭐죠? 가장 우려가 되는 부작용은 출혈입니다. 출혈. 항해수판제를 복용할 때 공통적으로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장관 출혈, 코피, 잇몸 출혈 등이 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 분들이 아마 좀 잘 아실 겁니다. 본인이 뭐 진료 중에 들었을 수도 있고요. 출혈 소인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면은 항혈수판제를 복용할 때 꼭 그 사실을 알리고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평소에 코피가 자주 난다든지 아니면은 쉽게 멍이 든다든지 항혈수판제를 복용하지 않는데도 이미 그런 분들이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그 약을 선택할 때 이제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선택하고 기간도 조금 이제 조정할 좀 수 줄이고 있죠.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요즘 심장 질환 부정맥 있는 분들 또 항응고제 또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아주 많은 약 드시죠.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항혈수판제를 쓸 때 상당히 신중하게 쓰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제 의료진한테 충분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알러지 반응이나 속쓰림, 뭐 소화불량, 오심구토, 두통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의료진과 상의해서 또 용량 조절받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 또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 뭐 이 약을 먹는 기간이 복용해야 되는 기간이 상당히 긴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6개월에서 이제 거의 1년까지도 이렇게 드셔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또 다른 약들을 복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병용할 때 주의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먼저 떠오른 생각은 진통제이네요. 그 진통제 중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는 것이 그것인데요. 항혈수판제와 병용하면은 출혈의 위험을 좀 더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관절통이나 뭐 아니면은 감기 몸살 이럴 때 우리가 쓰는 약들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럴 때 간간히 또 자주 보게 되는 약이 진통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국에서 좀 확인을 좀 하시고 드실 필요가 있겠죠. 네. 이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드시는 분이 또 이런 소염 진통제를 같이 드시는 경우에 그 출혈 경향이 조금 증가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네, 맞습니다. 다음에는요. 그리고 간과 관련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항혈소판제 중에 간에서 대사 후에 효과를 발휘하는 약물들이 있는데요. 간 대사 효소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약물들이 있는데 그런 약물들과 함께 복용을 한다면은 항혈소판제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혹은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결국 항혈소판제와 병용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면은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상담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혈소판제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네. 지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이런 약을 드시는 중에 항혈소판제,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드시는 중에 내시경을 해야 하거나 갑자기 아니면 그 어떤 치과에 문제가 있어서 발치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네.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뭐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예정된 그러지만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술이라면 시술이나 검사라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 시술을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피린하고 클로피도그렐 이제요법을 쓰는 기간, 네. 그러니까 스텐트를 사용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한 3개월이죠. 3개월 네, 정도 그렇죠.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요법을 쓰는데 그 기간 동안은 혈전 형성 위험성이 높은 기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좀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이나 그렇죠. 뭐 이런 검사를 미루시고요. 예. 그래서 그 약을 끊으면 안 되고. 근데 그 이후 아스피린 단일요법만 할 때는 이제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미루는 만큼 미루시면 좋겠는데 근데 꼭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동안 아스피린만을 드시는 기간 동안에는 5일이나 7일 정도 이제 그 예정된 시술이나 검사 전에 그죠. 이제 끊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항혈소판제 효과가 이제 쭉 떨어지는 그런 기간이 되게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하시고 검사 받으시고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아스피린을 복용하기 네.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 출혈이 없다고 그런 이 소견을 들으시자마자 네, 바로 그 드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5일이나 7일 동안 이제 끊는 기간 동안 이제 아무 일 없으면 좋은데 아주 드물게 증상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예, 불안하지만 있죠. 언제 주로 증상이 발생하냐면 끊고 나서 3일째쯤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손발이 힘이 빠진다거나 말씀이 어눌해진다거나 이런 없던 그런 신경학적 증상이 그죠. 생기는 거죠. 뇌경색 증상이죠. 그렇죠. 예. 근데 다행히 아주 심한 그런 증상들은 바로는 안 오더라고요. 약간의 그런 전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즉시 응급실을 가시는 거죠. 그죠. 저희 아산병원에 오시면 가장 좋겠지만 거리상 그게 안 되신다면 그 가장 가까운 응급실을 가셔가지고 이제 상황을 얘기를 하시면은 그쪽 의료진들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대처를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와도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많은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약을 잠시라도 끊을 때는 주의를 해야 한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아, 예. 예. 권보선 교수와 색전술에 필요한 항혈소판제에 대해서 조금 깊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막연하게 약 드시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에게 항혈소판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